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올렸었던 수요 감소가 집값 하락, 내년 부동산 전망 해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댓글들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안 보신 분들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자체도 그 전에 찍었던 영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다시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도 또 잘못 이해를 하시는 댓글들이 계속 달려가지고 한번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댓글이 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은 수용하고 잘못 이해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 메커니즘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 즉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영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파악하신다면은 투자에 있어서 대단히 쉽게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일단 댓글 먼저 읽겠습니다. 근데요, 예시가 좀 그런 게 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금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예금을 하느냐 이거 아닌가요? 부동산이 필수제라서 어떻게 하든 참여를 해야만 하는 필수제 시장인 건 맞지만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제라서 그 돈의 비중을 부동산, 주식, 코인 또는 현금 등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지 부동산을 다른 영역으로 따로 다루는 것엔 견해를 같이 하기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어쨌든 댓글 달아주신 거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부동산은 필수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어떤 시장 참여자는 반드시 된다. 즉 내가 자가로 내가 집을 사고 있거나 혹은 전세 내지 월세 이 세 개 중에 하나이지 이것을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저랑 저의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지금 집에 자가거나 전세거나 월세 요거 아닌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들 수 있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 손들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 손들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 안 하시는 분 손들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부동산과 달리 다른 투자 상품군에서는 투자를 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반드시 자가나 전세나 월세나 셋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맥락으로 현금이라는 필수제를 가지고 주식 내지 코인이라든가 다른 쪽에 어디든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지 부동산이라고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게 다르냐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가 아닌 그러니까 나는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난 집을 안 살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시장으로 가죠. 그분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가겠죠. 근데 제가 집값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요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공급이 많다 그러면은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이 더 많기만 하면 가격은 안 올라요. 근데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매매 쪽으로 안 가고 다 전세나 월세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전세가나 월세가가 높아지겠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세나 월세의 신규 공급도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매매가 아니라 전세 쪽으로 혹은 월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가나 월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 안 하고 코인 투자, 코인 투자 안 하고 무슨 원자재 투자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 안 하고 코인 투자해요. 그럼 코인 투자한다고 주식 가격이 오르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식 투자 이제 안 할 거야. 난 금으로 투자할 거야. 금으로 투자한다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나요? 안 오르죠. 근데 부동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선택 안 하고 전세나 월세로 가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이 에너지가 일정 부분이 지나게 되면은 매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상관관계가 완전 틀려요. 주식과 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안 하고 전세나 월세로 가게 되면은 매가를 올려주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하는 곳에다가 힘을 보태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을 안 사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유주택자분들의 가격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월세 가격, 전세 가격 계속 오르죠? 네, 5년 전, 10년 전, 15년, 20년 전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 있죠? 그 임차인분들은 그걸 계속 수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집 사게 되면은 5억에 산 집은 10년 지나도 5억이에요. 내가 산 금액은. 이게 나중에 15억이 되건 20억이 되건 내가 투자했던 금액은 그냥 5억으로 끝나. 그런데 그때 3억의 전세가 더 싼 것 같아서 3억 해야죠. 근데 10년 지나게 되면
3억짜리 전세가 아니라 6억짜리 전세가 돼 있어요. 오히려 예전에 구입했던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나 월세로 여러분들은 돈을 계속 내고 있다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투자 판단 아닌가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거나 혹은 전세나 월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매매를 안 하고 전세 월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은 매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이 필수라는 뜻이고 그래서 집을 구입한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 필수제죠.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식, 코인, 현금 등의 비중을 두느냐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에 인과성이 전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 상관관계가 있다면 역의 상관관계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유동성 면에서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이라는 영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가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왕창 공급이 늘거나 혹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 봉착해서 경제 위기가 와서 수요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할 때 그때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결국은 회복할 수밖에 없다. IMF 왔지만 세상 망할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갔고 글로벌 금융위기 왔지만 세상 망할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갔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다시 극복을 해내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 수요가 없어지게 되면 이 매매 수요가 아주 이탈돼 버리면 이게 그냥 망할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1억이 넘었는데 그게 100억 간다는 얘기도 있고 제로로 수렴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 암호화폐라는 신뢰도가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면은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얼마든지.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으로 가야 되고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가를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상향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예금이냐 주식이냐 코인이나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부동산은 필수제고 여러분들은 항상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대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매가의 상승이 올라가는 상관성이 있다는 부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댓글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